그런 민주당같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엄청난 국익이 훼손당하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반일 선동만 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애국외교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우리의 적이 일본인지 북한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일 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만으로 그러한 얄팍한 계산으로 국민들을 선동질하고 있으니 너무도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나라의 미래 발전을 발목 잡는 것이야말로 매국 행위임을 명심하고 제발 정도껏 하고 이제 자숙하기 바랍니다. 지난 16일, 17일 한일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12년 만에 양자 방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양 정상 간 신뢰를 제고하였고 외교,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전 분야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세계 7대 강국들과 함께하는 등 대한민국의 국제위상을 높이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분위기 등 우리 정상회담과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동행했던 우리 경제단체장들과 일본의 경제단체 수장들도 한자리에 모여서 이번 대통령의 용단으로 양국 경제협력 기반이 마련되었다면 모두가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수출규제 철폐 등 조치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일본 기업과 관련이 있는 우리 국내 기업들도 매우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일본 내의 제일 교포 기업들도 대단히 환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일 계속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긴밀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지소미아를 완전하게 정상화하고 안보 외교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의 폭과 깊이를 더욱 심화하여 국가 안보를 굳건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관광 등 이러한 분야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그래서 해당 분야의 발전과 국민의 삶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 사는 제일 동포들은 그간 한일 관계가 최악인 분위기 속에서 생업뿐만 아니라 심적인 고통이 너무 컸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의 용단과 방일 정상회담에 눈물을 글썽이며 대통령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개요대학의 대통령의 특강에 참석한 한일 양국 학생들은 양국 청년들의 교류 활성화에 양국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에 크게 환영하고 기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자민당뿐만 아니라 연립여당인 공명당,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당 대표와 당 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님을 찾아와서 대통령님의 용단에 환영하며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민주당도 한국의 민주당이 저토록 한일 정상회담을 폄훼하고 반대하는 행태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중국을 빼놓고 미국, EU 등 세계의 자유민주 국가 대부분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구력외교이고 무엇이 매국 외교라는 것입니까? 그런 민주당같이 문제를 일으켜놓고 엄청난 국익이 훼손당하고 있는데도 나 몰라라는 식으로 방치하고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반일 선동만 하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애국외교입니까? 민주당은 지금 우리의 적이 일본인지 북한인지 전혀 구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북한은 핵탄두 공중 폭발 시험까지 하면서 우리 국민을 향한 핵공격을 노골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난은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적을 이롭게 하는 행태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한일 간 긴밀히 안보 협력을 하는 것이 매국 외교라는 것입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방일하여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렇게 하니 일본도 뭘 내놓아라는 식의 협상을 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심각한 도발과 엄중한 국제정세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 속에서 한일 그리고 한미일의 안보 경제 분야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과의 이러한 안보 경제 협력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과거 역사를 직시하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력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셔틀 외교 복원을 통해서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과거사 문제도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민주당 정부는 일만 저질러 놓았을 뿐입니다.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만들어 놓고 아무런 해결책도 없이 방치하여 안보도 경제도 어렵게 만들었고 양국 국민 사이에 감정만 나쁘게 만들었고 제1동포들이 살려달라고 호소를 해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이것이 애국 외교인 것입니까? 그런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반일 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겠다는 생각만으로 그러한 얄팍한 계산으로 국민들을 선동질하고 있으니 너무도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신으로 모시는 김대중 대통령은 한일이 미래로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고통을 준 최고 책임자인 일본 왕을 천황으로 부를 테니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게 불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기준으로 보면 이것은 매국행위입니까? 애국행위입니까? 당시 일본 만화와 일본 대중음악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일본 문화를 개방하면 우리가 다시 일본의 문화 식민지가 된다는 국민들 우려가 매우 높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의 문화 개방을 선언하고 일본을 방문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국 외교입니까? 우리 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전 수상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높이 평가하고 이번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도 그러한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용단을 내린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다소 국민 정세에 반하지만 용단을 내려서 한일 관계가 가장 좋아지는 계기를 만들어내었듯이 윤석열 대통령도 이러한 용단을 내려서 한일이 서로 윈윈하고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내겠다고 용단을 내린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는다는 민주당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박수를 쳐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가 눈앞에 닥치자 민주당이 물불 안 가리고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방법을 총동원하는 것은 알겠는데 민주당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나라의 미래 발전을 발목 잡는 것이야말로 매국 행위임을 명심하고 제발 정도껏 하고 이제 자숙하기 바랍니다.